몸속 염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거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 이런 증상들의 공통 원인이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이 염증이 왜 문제냐면 우리 몸에 염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이 염증이 꺼지지 않고 만성적으로 계속 남아있을 때 큰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노화로 인해 몸속에서 염증이 조용히 쌓이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관절을 닳게 하고 각종 만성질환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꾸준히 억제하는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식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염증 잡는 생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생선이냐면요. 생선에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과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안에 EPA와 DHA라는 성분이 있는데 EPA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DHA는 뇌와 신경계통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데요. 이 2가지가 같이 작용하면서 염증도 잡고 혈관도 지켜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4가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4위는 참치입니다. 참치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EPA, DHA가 들어있는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셀레늄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치는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참치캔보다는 신선한 참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EPA, DHA가 일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참치랑 참치캔은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참치캔을 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참치캔을 드실 때는 꼭 한번 물에 헹궈서 드세요. 나트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양파, 바나나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이 참치를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참치 아보카도 덮밥인데요. 재료는 참치캔 1개랑 아보카도 반개, 밥 1공기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참치캔은 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을 줄여준 다음에 아보카도는 먹기 좋게 슬라이스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밥 위에 참치를 올리고 아보카도를 예쁘게 얹어주세요. 참기름 1바퀴 그리고 간장 조금, 이게 전부입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참치의 오메가3 흡수율까지 높여줘서 따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참치는 먹이사슬 위에 있는 대형 어류라서 수은 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시거나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주 1회 100g 이하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3위는 고등어인데요. 고등어는 우리 밥상에서 가장 친숙한 등푸른 생선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고등어구이 100g에 EPA가 1070mg, DHA가 2930mg이 들어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EPA, DHA 합산 섭취량의 4배가 한 토막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등어의 EPA와 DHA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줘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고등어는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이나 튀김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고온에서 구우면 유익한 지방산이 산화될 수 있거든요. 그럼 고등어 조림 제가 레시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등어 무 조림인데요. 재료는 고등어 1마리와 무 반개, 대파, 마늘, 간장, 고춧가루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고등어는 쌀뜨물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주세요. 비린내가 없어지고 식감도 쫄깃해집니다. 냄비에 물을 먼저 깔고 고등어를 올린 다음에 간장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마늘, 대파로 양념해서 중약불로 15분 정도 졸여주시면 됩니다. 무가 고등어 비린내를 잡아주면서 국물에 시원한 맛이 우러납니다. 신선하지 않은 고등어는 히스타민이 생겨서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반드시 신선한 고등어를 골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눈이 맑고 살이 탱탱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2위는 연어입니다. 연어 너무 맛있죠.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도 EPA와 DHA가 특히 풍부한 생선이에요. 85g 기준으로 EPA, DHA가 합쳐서 1에서 3g이 들어있습니다. 생화학 사회거래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EPA와 DHA는 세포막에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도 항염증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연어가 자연스럽게 분홍빛을 띠는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인데요. 마린 드러그스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스타잔틴은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정 암과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연어는 어떻게 드시는지 가장 좋을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좋은 지방인 오메가3가 산화될 수 있습니다. 꼭 조심하시고 에어프라이어나 찜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연어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어, 브로콜리, 에어프라이어 구이입니다. 듣기만 해도 맛있겠죠? 재료는 연어 한 토막, 브로콜리 한 줌,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어에 소금, 후추 살짝 뿌리고 올리브오일 한 바퀴 둘러주세요. 브로콜리도 한 입 크기로 잘라서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서 12분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연어의 오메가3와 만나서 염증을 잡는 데 시너지를 냅니다. 만들기도 정말 간단하죠? 그럼 이제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1위는 홍합이에요. 생선이 아닌 조개류가 1위인 게 의외이실 수 있는데요. 홍합에는 오메가3, 아연, 철분, 셀레늄, 비타민 B12까지 염증을 잡는 성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홍합 중에서도 특별히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초록잎 홍합이에요. 뉴질랜드 해안에 사는 마오리족의 관절 건강 비결로 유명한 홍합인데요. 해안가에 사는 마오리족이 내륙에 사는 마오리족보다 관절염 발병률이 훨씬 낮다는 게 밝혀지면서 초록잎 홍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50년이 넘었는데요. 초록잎 홍합은 일반 홍합과 다르게 뉴질랜드의 강렬한 자외선에 대응하기 위해 항산화, 항염증 물질이 풍부한 플랑크톤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오메가3가 일반 홍합보다 훨씬 풍부한 거예요. 초록잎 홍합의 항염작용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달맞이꽃 오일이나 아미시 오일보다 항염작용이 200배 이상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올려뒀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반 홍합도 드시기 좋은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홍합 미역국인데요. 재료는 홍합 한 줌, 미역 한 움큼, 마늘, 참기름, 국간장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미역은 물에 10분 불려서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으시다가 불린 미역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주세요. 물을 붓고 끓어오르면 홍합 넣고 국간장으로 간 맞추시면 완성입니다. 홍합의 오메가3에 미역의 알긴산이 더해져서 혈중 나트륨 배출까지 도와줍니다. 속도 편하고 영양도 가득한 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염증을 줄여주는 생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 드실 때 주의사항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등 푸른 생선은 신선도가 정말 중요해요. 신선하지 않으면 히스타민이 생겨서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선은 하루에 한 끼, 손바닥 크기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혈액 희석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많이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잡는 생선 이 4가지는 이겁니다. 4위 참치, 오메가3와 셀레늄, 아보카도랑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3위 고등어는 EPA, DHA 함량이 등푸른 생선 중 최고고 쌀뜨물에 담갔다가 무조림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2위 연어는 EPA, DHA, 아스타잔틴으로 항염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브로콜리랑 에어프라이어로 구워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1위 홍합, 오메가3, 글루코사민, 셀레늄이 동시에 있고요. 특히 초록잎 홍합은 항염작용이 200배 이상 강합니다. 이 생선들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몸속 염증을 관리해 보세요.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병원에 가도 딱히 진단명이 안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뻑뻑하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여기저기 쑤시는 거 말이에요. 흔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삭신이 쑤셔. 저는 이게 그냥 기분으로 하시는 말씀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몸 안에 조용히 쌓이는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이 만성염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빨갛게 붓고 고름 잡히는 염증이 아니에요. 티 하나 안 나는데 몸 안에서 조용히 쌓여요.
그러다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 CRP 수치가 높게 나오죠. 이 CRP라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염증 정도를 보는 대표 지표예요. 이게 높으면 만성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CRP 수치를 가장 빨리 올리는 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90% 분들이 이걸 모르고 매일 드시고 계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만 봐주시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뭘 줄여야 할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내용은 실제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성염증이 왜 무서운지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처음 듣는 분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요.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조금씩 손상이 됩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40대, 50대 넘어가면서 회복 속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손상된 세포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줄줄 새 나옵니다. 이게 몸 안에 쌓이면 신경이 그 신호를 감지해서 뇌에다 통증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쑤시는 거예요.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아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염증을 키우는 음식 오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진짜 1등이에요. 바로 단순당입니다. 설탕, 액상과당, 사탕, 음료수 같은 거예요. 이거는 영양학 학술지인 뉴트리언츠에서 2025년에 발표된 리뷰 논문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초가공식품, 그러니까 설탕이 잔뜩 든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성인 CRP 수치가 확실하게 더 높게 나옵니다. 에이, 나는 설탕 잘 안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밖에서 사 드시는 음식 거의 100% 설탕이 들어가요.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불고기, 여기에도 설탕이 들어갑니다. 된장찌개에 설탕 넣는 집도 많고요. 음료수, 과자, 빵은 말할 것도 없죠. 설탕만 줄이셔도 CRP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자, 2번째 음식, 이건 좀 충격이실 수 있어요. 바로 흰 쌀밥입니다. 아니, 한국 사람한테 쌀밥을 끊으라고? 이렇게 화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논문 근거가 있습니다. 흰 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혈당 지수 식품이에요. 고혈당 지수 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CRP 수치가 적게 드시는 분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6주간 드시게 했더니 체중, 허리둘레, 그리고 HS, CRP라는 염증 수치가 모두 의미 있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넘어가시면 흰 쌀밥은 명절이나 생일 때 정도로만 특별한 날에만 드시고 평소에는 잡곡을 듬뿍 넣어 드세요. 현미, 보리, 귀리, 수수 이런 걸 같이 섞으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염증도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아침마다 손가락이 뻑뻑하고 무릎이 시큰거리시는 분들, 뉴질랜드 사람들이 수십 년째 챙겨 먹는 재료가 하나 있어요. 오메가3에는 없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관련 임상 논문만 9편이 넘을 거예요. 자세한 건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정리해둘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만성염증을 높이는 3번째 음식은 바로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거요.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2025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전 세계 18개 임상시험을 종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임상시험의 결론이 뭐냐? 붉은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적게 드시는 분들보다 CRP 수치가 의미 있게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붉은 고기를 줄이시고 생선이나 콩 같은 단백질로 조금씩 바꿔보세요. 자, 4번째 음식,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스팸 이런 거요. 가공육 안에는 부패를 막으려고 넣는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단순히 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 노화 속도를 빨라지게 하고 몸속 염증세포도 같이 늘어납니다. 가끔 한 번은 괜찮은데 매주 식탁에 올라오면 진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만성염증 집에서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논문에서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건 진짜 효과가 확실해요. 프레디메드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스페인에서 진행한 대규모 임상시험인데요. 지중해식 식단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매일 드시게 한 분들이 석 달 만에 염증 수치가 모두 의미 있게 떨어졌어요. 그것도 1년 후까지 효과가 유지됐고요. 집에서 어떻게 드시면 되냐고요? 샐러드나 나물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만 슬쩍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약간 쌉싸름할 수 있는데 며칠 드시다 보면 그 고소한 향이 자꾸 생각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집에서 빠르게 3분 걷고 30초 쉬고 이걸 5번만 반복해 보세요.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간헐적 단식인데요. 이것도 정말 많은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신 분들이 TNF-알파라는 염증 수치가 의미 있게 떨어졌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식사 시간을 8시간 안에 몰아드시고 나머지 16시간은 물만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좀 힘든데 한 달만 해보면 몸이 가벼워지는 게 확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챙겨 드셔도 이 조합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흰쌀밥에 단 음료수, 이걸 같이 드시면 혈당이 2배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의 술, 이것도 최악이에요. 가공육의 첨가물이 알코올이랑 만나면 이 간이 정말 2배로 힘들어집니다. 이런 조합만 피하셔도 CRP 수치가 확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뉴질랜드 사람들이 챙겨 먹는다는 그 재료, 그건 바로 초록잎 홍합인데요. 오메가3에는 없는 ETA라는 성분이 염증을 만드는 2가지 길을 동시에 막아준다고 해서 관련 임상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서 고정 댓글에 다 정리해뒀습니다. 구독자 특가도 함께 안내해뒀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설탕, 흰쌀밥, 붉은 고기, 가공육 이 4가지만 줄이시고 올리브오일과 잡곡밥, 가벼운 운동 이 3가지만 더해보세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부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진짜 우아하게 나이 든다는 건 비싼 옷이나 화장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저기 안 쑤시고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 그게 진짜 우아함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늘 아프다고 하시는 가족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김치로도 드시고 전으로도 드시고 무침으로도 드시는 부추, 여러분 좋아하시죠? 근데 부추가 왜 봄의 보약이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봄의 부추는 인삼, 녹용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거든요. 오늘은 부추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염증을 잡는데 왜 이렇게 좋은 건지, 그리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부추 레시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추의 핵심 성분은 2가지입니다. 황화알릴과 베타카로틴이에요. 먼저 황화알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추 특유의 알싸한 향과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이 황화알릴 안에 알리신이 들어있어요. 마늘의 그 알리신이랑 같은 계열의 성분입니다.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고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염증이 왜 문제냐면 우리 몸에서 염증은 사실 나쁜 것만이 아닌데요.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걸 막으려고 몸이 일으키는 방어 반응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염증이 안성화될 때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노화로 인해 염증이 꺼지지 않고 계속 몸에 남아있으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관절을 닳게 하고 각종 만성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을 꾸준히 억제하는 식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일본 과학자들 연구에서 부추의 황화합물이 과산화지질에 대해 강력한 항산화물로 작용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과산화지질은 세포를 산화시켜서 손상시키는 물질인데요. 이게 쌓이면 염증이 만성화되거든요. 부추의 황화알릴이 이 과산화지질을 억제해준다는 겁니다. 자, 2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 함량이 얼마나 많냐면요. 배추에 무려 80배나 있습니다. 애호박의 19배고요. 이 베타카로틴이 몸속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찌꺼기 산소인데 이게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서 염증을 만들고 노화를 앞당긴다는 거예요. 베타카로틴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겁니다. 거기다 부추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C와 E는 면역 강화와 염증 억제에 좋은 성분이에요.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부추가 염증 잡는데 이렇게 효과적인 겁니다. 그리고 부추의 황화알릴은 혈관에도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거든요. 칼륨도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도 해요. 동의보감에도 부추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기혈을 소통시키는 채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약으로 먹어온 식물입니다. 자, 그럼 부추를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을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전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메뉴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추 버무리인데요. 에? 쑥 버무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추도 버무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추 버무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부추 버무리는 쪄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부추전처럼 기름에 부치면 높은 온도에서 황화 알릴 같은 유효 성분이 파괴됩니다. 반면 찜은 100도 이하의 수증기로 익히기 때문에 유효 성분이 훨씬 잘 보존됩니다. 둘째는 생부추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시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부추 버무리는 쪄서 익히기 때문에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위장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 셋째는 쌀가루가 부추를 감싸줘요. 쌀가루의 부드러운 성질이 부추의 자극을 완충해줘서 속이 편안하게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추를 꾸준히 챙겨 드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부추 버무리가 딱 맞는 방법이에요. 맛도 있고 속도 편하고 영양도 잘 살아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부추 버무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부추 200g, 맵쌀가루 300g, 소금 1꼬집, 설탕 2스푼. 여기에 대추를 넣으면 단맛이 고급스러워지고 감자를 넣으면 훨씬 포슬포슬하고 촉촉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추를 손질해주세요. 깨끗이 씻은 부추를 1cm 길이로 잘라 불에 담아두세요. 너무 길게 자르면 먹을 때 질길 수가 있습니다. 감자는 4등분 후에 1cm 두께로 썰어주시고 대추는 씨를 빼고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맵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부추에 쌀가루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이때 부추가 너무 말라있으면 손으로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이 수분이 쌀가루를 부추에 딱 붙여주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해줍니다. 물기가 없으면 쌀가루가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자, 이제 찜기에 면포를 깔고 버무린 부추를 반 정도 올린 후에 가라앉은 쌀가루를 적당히 뿌려주세요. 다시 남은 부추 올리고 남은 쌀가루 뿌리기를 3번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층층이 쌓아야 골고루 잘 익습니다. 면포로 뚜껑을 감싸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뚜껑에 맺힌 수증기가 부추 버무리 위로 떨어지면 표면이 질적해져서 식감이 망가지거든요. 면포가 그 수분을 흡수해줘서 식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중약불로 25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여주세요. 젓가락으로 찔러봐서 쌀가루가 묻어나지 않으면 완성입니다. 맛은요, 뚜껑을 여는 순간 부추향이 먼저 코끝을 팍 자극을 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쫀득하게 씹히면서 대추의 달콤함이 은은하게 퍼지고 감자의 포근한 식감이 입안을 꽉 채워줍니다. 부추 특유의 알싸한 향이 뒤에서 살짝 오는데 이게 또 자꾸 손이 가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입니다.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몇 개를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추처럼 염증을 잡는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음식만으로는 이미 진행된 관절 염증까지 다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음식 외에 다른 방법도 같이 챙기셔야 하거든요. 제가 고정 댓글을 올려뒀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부추 버무리 더 건강하게 즐기시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 버무리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된장국이에요. 이 부추 버무리에 된장국을 한 그릇 곁들이시면 딱입니다. 된장의 나트륨을 부추가 배출시켜주고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 A, C를 부추가 채워줍니다. 반대로 된장은 부추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줘요. 서로 없는 영양소를 채워주는 환상궁합인 겁니다. 두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부추의 비타민 C가 두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피로회복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부추 버무리 드실 때 두부조림이나 순두부찌개 곁들이시면 딱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피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꿀이랑 소고기예요. 부추, 꿀, 소고기는 모두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라서 함께 드시면 위에 부담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추 버무리 드실 때만큼은 이 두 가지를 피해주세요. 주의사항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추 버무리는 쌀가루와 함께 쪄낸 음식이라서 소화 자체는 부담이 없어요. 오히려 쌀의 포근한 성질이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근데 부추 자체가 따뜻한 성질의 식품이잖아요.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시거나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시는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부추 버무리는 생부추와 달리 쪄서 익혀 먹는 음식이라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염이나 속쓰림이 심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추에 퓨린 성분이 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루 적정 섭취량은 한 줌 정도입니다.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주에 2에서 3회 정도 챙겨 드시는 게 더 건강에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추 효능 그리고 부추 버무리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추 버무리 하나로도 염증도 잡고 맛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부추 버무리 한번 드셔보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추 이렇게 드시면 항암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는 몸에 좋은 채소라고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배추에는 항암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이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자라나는 걸 막아주고 아주 고마운 성분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소티시오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까지 막아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분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거든요. 게다가 먹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농약 문제까지 겹칩니다. 어르신분들 배추 정말 자주 드시는데요. 김치로, 국으로, 쌈으로 거의 매끼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예요.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배추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시고 어떻게 먹느냐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신 분들 배추를 잘 드시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생으로 드실 때입니다. 입맛 없으실 때 쌈배추에 밥 올려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생배추에는 잔류 농약 걱정이 있습니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인 프로시미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분들은 심하면 암을 유발하거나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놓고 2번, 3번 헹구시는 게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최대 2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면서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이 이미 약하신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추위를 잘 타시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손발이 잘 붓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과 정반대로 작용하거든요.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드시는 약 성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추의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배추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함께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장의 표면은 4에서 5일마다 새로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가 안 되면 염증이 쌓이고 심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배추를 씹으면 나오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물질이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시켜서 이 재생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배추의 푸른 겉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반면 안쪽 하얀 속대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모여 있어서 대장 내 염증을 제거하고 대장암 예방까지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죠. 겉잎부터 속대까지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배추 속에 있는 비타민 C는 열에 강해서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가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배추를 익혀서 꾸준히 드시면 가장 먼저 장이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 활동을 도와주면서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화장실도 수월해지시거든요. 거기에 칼슘과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하면서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위험도 줄여줍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뼈에 안 붙는데 배추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으니 뼈를 위한 맞춤 채소인 셈이에요.
혈액순환도 촉진되면서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가 억제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제학술지 란셋에서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에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육 소비 증가에 음주와 운동 부족까지 겹치면서 대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평소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와 채소를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장내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러 연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배추는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농약 문제도 갑상선을 자극하는 고이트로젠 성분도 열을 가하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게 배추전인데요. 만들기 간단하면서 배추에 부족한 단백질까지 채워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배추 하나를 준비하셔서 잎을 한 장씩 떼어주세요. 프라이팬보다 작은 사이즈로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건새우를 2줌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신 다음에 트레이에 부침가루 3스푼, 후추 1티스푼, 건새우가루 2스푼, 물 7스푼을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건새우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이 채워지고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이 반죽물에 배추잎을 앞뒤로 묻혀서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영양 만점 고단백 배추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배추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배추에 비타민과 항암 성분이 가득하지만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인데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서로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궁합이에요. 배춧국에 두부를 넣으시거나 볶음김치에 두부를 곁들이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입니다. 배추 속대에 풍부한 시니그린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무는 맵고 따뜻한 성질이고 배추는 달고 서늘한 성질이라서 서로를 중화시켜 주고요. 무의 숙취 해소 효과와 배추의 간 보호 효과가 합쳐져서 간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김장날에는 수육 보쌈이 빠지지 않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소고기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배추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돼지고기 속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니까 맛도 건강도 잡는 최고의 조합이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배추를 익혀 드시되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에 풍부한 요오드가 고이트로젠이 방해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거든요. 배추 된장국에 미역을 한 줌 넣어서 끓이시면 걱정 없이 배추의 좋은 성분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배추를 아예 끊으실 필요가 없이 매일 비슷한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처럼 나트륨이 높은 요리 대신에 배춧국이나 배추전처럼 담백한 요리로 드시면 신장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